시세가 6억 된다고 가정하고요. 6억. 그리고 얘가 배당 금액이 한 5억 6천쯤 돼요. 그러면 얘를 내가 20% 이하에서 협의해 볼 수 있는 거니까 5억이나 4억 5천, 5억 정도 협상해서 얘를 6억에 입찰합니다. 5억에 협상해서 이미 계약서를 씁니다. 5천만 원 주고 계약서 씁니다. 이 물건은 내가 채무인수 방식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럼 나는 너한테 채무인수 방식으로 얘를 나한테 내어줄게. 다만 경매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냥 내어줄 수는 없고 입찰해라. 그러면 그 계약했던 이 금액 외에는 다 돌려줄게 라는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6억에 낙찰 받았어요. 6억에 낙찰 받았으니까 6억을 낼 거 아니에요, 법원에다가. 그러면 5억에 계약했으니까 채권자는 5억만 받아가고 1억은 나한테 돌려준다고. 그럼 결국 이 집은 내가 얼마에 샀다고요? 5억에 산 거죠. 5억에 산 겁니다. 일단 저렴하게 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시가가 올라가지고 6억 5천에 이 집을 팔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살 때 얼마에 샀다고요? 6억에 샀죠. 돈은 5억에 줬는데 등기부에 6억 찍혔다고요. 만약에 6억에 팔면 양도소득세 없습니다. 6억 5천에 팔면 5천에 대한 소득세만 내면 된다고요. 혹시 집을 찾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들 중에 어느 특정 지역의 집을 경매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캠프가 갖고 있는 물건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물건만 찾아서 입찰하거든요. 구독자 20만 명 달성을 감사드리며 더 나은 영상 제작을 위하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NPL 같은 경우는 이게 경매 진행 과정에서 배당 요구 종기가 끝났으면 그 물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다 드러났다 그랬죠, 그죠? 경매 공매 진행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건물 자체가 공매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건물의 주인이랑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랑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3자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이 물건을 압류잡고 싶은 사람이랑 이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랑 관계된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드러나는 시점이 배당 요구 종기일이거든요. 그럼 배당 요구 종기가 끝났으면 이제 경매 과정에서 누가 돈을 먼저 받아갈지, 공매 과정에서 누가 먼저 돈을 먼저 받아갈지 이미 순서가 다 정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정해졌는데 경매 공매 물건 중에 절차가 연기됐거나 변경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변경됐잖아요, 그죠? 걔는 NPL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경매 기일을 연기시키고 변경시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보통 채권자 입장에서 다 연기시키고 변경합니다. 채무자 연기 변경은 잘 안 받아줘요, 법원에서. 그러면 채권자가 연기 변경됐다라고 하는 건 채권자 이름이 바뀌었든지 아니면 채권자가 연체이자를 더 받으려고 기일을 연기시켰든지 대부분 다 그런 이유들이라고요. 그러면 물건이 경매 사건이 변경됐거나 연기됐으면 그냥 얘는 NPL 상황으로 올라가 있다라고 보셔도 틀린 말 아니에요. 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볼게요, 살짝. 공릉동이고요. 감정가 7억, 최저철가 7억,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NPL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보실 거 누가 살고 있는지. 이게 실제 NPL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경매, 공매 같으면 선순위 임차인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떠날지 않을지만 보면 되니까. 근데 NPL로 가면 내가 배당을 받게 되면 소액 임차인도 챙겨봐야 되거든요. 순위는 늦어도 소액 임차인은 나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으니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대부분 다. 근데 다가구나 아까처럼 상가주택 14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14명 있으면 얘는 이제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14명이 5천만 원씩만 먼저 받아가 버리면 얘 거의 6억 7억 돼요. 거의 내가 받을 돈이 싹 다 사라지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얘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살고 있으니까 일단은 권리상 하자는 없어 보여요. 두 번째 볼 거. 어떤 방식으로 얼마에 살지가 중요하다 그러죠, 그죠? 최근 거래가가 6억 4천 찍혔습니다. 6억 4천, 6억 9천. 한 6억 5천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네 아파트 낙찰 가율 곱하면 돼요. KB시세는 6억 4천 찍혔대요. 아파트 낙찰 가율이 75%래요. 75%. 그럼 7억에서 75% 잡으시면 한 5억 정도? 5억에서 5억 5천 정도 낙찰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경매 예상가가 5억에서 5억 5천 정도 돼요. 이게 채무자 살고 있으니까 떠안을 권리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몇 번 건저당을 어떻게 사면 얼마를 배당 받을지만 따지면 돼요. 이제 낙찰가 5억 5천 잡고 소유권 임 땡땡이고요. 건저당, 질권, 강제 경매는 볼 것도 없을 것 같고 얘가 지금 강제 경매 자체가 이 부분만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5억 5천에 낙찰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2021년 1월 26일 6월 23일, 10월 6일, 그리고 2월 18일인데 얘가 1순위 건저당이에요. 낙찰가가 한 5억 5천 된대요. 얘가 이게 6억 7천 4백으로 찍혀있지만
채권 최고 금액이 한 130%, 120% 잡혔다고 치면 총 금액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6억 7,400 나누기 1.3 해보면 되겠죠. 한 5억 6천, 5억 5천에 5억 6천 빌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답은 나왔습니다. 그죠? 경매가는 5억 5천 정도, 그리고 배당 받아야 될 금액이 5억 5천, 5억 6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경매가보다 배당 받아야 될 금액이 더 높아요. 이제 우리가 경매가 그리고 배당가, 어차피 경매는 집을 새로 사는 거니까 내가 최고 얼마까지 쓸 수 있을지가 경매가입니다. 경매가는 지붕이에요. 지붕이 얼마라고요? 5억 5천이라고요. 근데 배당가가 원금만 따지니까 5억 6천이 넘어요. 그죠? 그럼 이미 지붕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 지붕 안에, 이 집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건 편하게 배당만 받으면 돼요. 론세일만 받으면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지붕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째로 다 가지고 와야 돈이 된다 그랬죠. 통째로 다 가지고 와야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채무인수로 갖고 와야죠. 이 물건은 채무인수로 가지고 와야 맞는 거라고요. 그럼 협의를 볼 때는 내가 지금 시세가 6억 된다고 가정하고요. 6억. 그리고 얘가 배당 금액이 한 5억 6천쯤 돼요. 그러면 얘를 내가 20% 이하에서 협의해 볼 수 있는 거니까 5억이나 4억 5천, 5억에 협상한다고 칩시다. 5억 정도에. 5억 정도에 협상해서 얘를 6억에 입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억에 협상해서 이미 계약서를 씁니다. 5천만 원 주고 계약서 씁니다. 이 물건은 내가 채무인수 방식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럼 나는 너한테 채무인수 방식으로 얘를 나한테 내어줄게. 다만 경매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냥 내어줄 수는 없고 입찰해라. 네가 쓰고 싶은 만큼 입찰해라. 그러면 그 계약했던 이 금액 외에는 다 돌려줄게 라는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이 물건은 5억에 계약이 된 상태라고요. 5천만 원 줬죠. 그럼 내가 입찰을 6억에 합니다. 내가 6억에 낙찰 받았어요. 그럼 6억에 낙찰 받았으니까 6억을 낼 거 아니에요, 법원에다가. 그러면 5억에 계약했으니까 채권자는 5억만 받아가고 1억은 나한테 돌려준다고. 그럼 결국 이 집은 내가 얼마에 샀다고요? 5억에 산 거죠. 5억에 산 겁니다. 일단 저렴하게 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시가가 올라가지고 내가 6억에 이 집을 팔게 됐어요. 아니면 6억 5천에 이 집을 팔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살 때 얼마에 샀다고요? 6억에 샀죠. 돈은 5억에 줬는데 등기부에 6억 찍혔다고요. 만약에 6억에 팔면 양도소득세 없습니다. 6억 5천에 팔면 5천에 대한 소득세만 내면 된다고요. 그래서 채무인수 방식은 내가 배당받는 금액이 경매가보다 높으면 채무인수로 가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리고 경매가보다 배당가가 낮으면 그때는 론세일로 가는 게 맞다고요. 근데 얘를 전화해가지고 론세일로 가져오겠습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대화를 안 한다고요. 론세일을 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요. 론세일이 아예 성립이 안 되는 물건인데 론세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안 받아준다고요. 아예.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얼마에 살래? 방식만 맞으면 금액은 조정하면 되죠. 근데 방식이 안 맞으면 금액 조정할 방법이 없어요. 얘가 제안할 때 채무인수 의향서를 보내면 채무인수 대상 물건이네 라고 하면 금액은 조정하거든요. 근데 채무인수해야 되는 물건인데 론세일 의향서를 보내면 답이 없다고요. 아예. 그러니 혹시 집을 찾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들 중에 어느 특정 지역의 집을 경매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캠코가 갖고 있는 물건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채권자 캠코라고 지키면 사람들이 약간 거부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조금 더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력 포기물건, 선순위 임차인 포기물건 보면 채권자가 주택금융공사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그러면 주택금융공사라고 찍혀 있는 물건들을 일반인들이 조금 볼 때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뜻인지 알면 그 물건만 찾아서 입찰하거든요. 제일 안전한 물건이 주택금융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이 제일 안전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주택금융공사 찍혀 있으면 조금 불안해 한다고요. 내에는 채권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렇게 찍혀 있으면 내가 일반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을 좀 덜 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코가 갖고 있는 경매 물건도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2024년) 부동산 투자 블루오션 부동산 공매.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고 싶지만 경매처럼 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 어디 없나? 항상 고민하셨죠? 그래서 놀공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공매 정보 사이트 마라나타 옥션 오픈. 100% 현장 임장으로 직접 찍은 사진과 정보를 한눈에 가입 순간부터 안전성, 수익성, 환가성이 보장되는 부동산 공매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 옥션,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지금 가입 시 선착순으로 넉넉한 혜택을 드립니다. 상담 번호는 1588-2780.